작년 10월에 생애 첫 벤츠이자 첫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중고차는 차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사면 100% 눈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서 언감생심 꿈도 안 꿔봤는데요. 형편은 늘 여유가 없지만 아버지가 또 나이 드시기 전에 좋은 차 한 대 꼭 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 즈음에 주변에 고급차를 중고로 사서 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도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차를 사기 전에는 지프 리네게이드를 3년간 탔었는데 사이즈나 색상이나 대부분 만족했지만 엑셀을 밟을 때 차가 안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웅 하면서 나가다가 서는 그런 문제들에 스트레스를 받았더랬습니다. 벤츠를 구매하면서 제 차를 팔고 샀는데요. 어차피 저는 차를 거의 잘 안 타고 아버지도 세컨카로 타실 거라서 그냥 제 차를 팔고 벤츠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차도 처음 팔아봤는데 떠오르는 온라인 중고차 업체인 카바나를 통해 아주 편리하게 판매했습니다. 처음엔 최대 중고차 판매 업체인 카맥스에 가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3년간 17만 마일밖에 안 타고 다들 이 차는 왜 맨날 새 차 같냐고 하던 차인데 남은 융자보다도 2,000불이나 후려쳐서 온라인 중고차 업체인 카바나에 다시 견적을 내어보니 남은 융자보다 1,000불을 더 쳐줘서 거기에 팔게 되었습니다. 카바나는 신청해두면 집에 와서 차를 가져가는데 꼼꼼히 보는 것 같지도 않고 바로 사인하고 도착해서 진짜 5분도 안 돼서 차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무튼 벤츠 구매를 고민하면서 아버지가 타실 거라 이 시리즈를 사려고 알아봤었는데 아버지가 작은 차를 안 좋아하시고 저도 SUV의 시야를 경험하고 나니 승용차는 불편할 것 같아서 SUV를 고민하다가 GLA보단 상급이고 GLE보다는 좀 더 작은 차인 GLC를 사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몇 주 동안 알아보고 4군데 가서 시운전해보고 2016년 GLC 300 스포츠를 사게 되었습니다. 딜러에 갔었는데 세일즈맨이 전부 분이시길래 그냥 나올까 하다가 일단 타보기나 하자고 시운전을 했다 결국 사버렸네요. 미국에 살면서 이쪽 지역 분들에게 안 좋은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웬만하면 엮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세일즈맨 분이 사람이 나빠 보이진 않으셔서 그냥 진행했는데 역시나 구매 후에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공부해서 새 차 한 번, 중고차 한 번 이렇게 구매해보았는데 차를 산다는 건 정말 엄청난 피로와 스트레스가 따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28,000마일 뛴 차를 가져왔고 가져오자마자 엔진오일 가르라고 떠서 딜러에 가져가 보니 엔진오일이 25만원이더군요. 저렴이 차만 타다 보니 별 생각 안 하고 가져왔다가 깜짝 놀랐네요. 게다가 바퀴도 갈아야 할 것 같다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내 짝에 300만원 얘기하셔서 일단 바퀴는 두시라고 하고 가져와서 차 잘 아는 분께 보여드렸는데 아직 한참 더 타도 된다고 하셔서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벤츠는 엔진오일이 비싸도 10,000마일에 한 번씩 갈면 된다는 얘기에 안도했네요. 고급차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가 힘들어서 안 산다는 얘기가 그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가족이 된 GLC. 현재 8개월 정도 운행해 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총점은 8.5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전에 타던 지프 리네게이드와 비교해서 불편함은 전혀 없고 좌석도 편하고 시야도 나쁘지 않고 밤에 라이트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단점은 유지 비용이 비싼 것과 조작이 불편하다는 점. 전에는 터치스크린이라 편했는데 이 차는 터치스크린이 안되고 마우스로 움직이듯이 동그란 버튼으로 조작을 해야 해서 운전 중에 전화를 건다던가 블루투스로 바꿔서 음악을 듣는다던가 그런 게 불편해서 조작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GLC 300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벤츠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멀세이디스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되게 신기했어요.
자, 지금부터 2016 벤츠 GLC 300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은 나름 현대적인데 벤츠 로고의 무게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차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외관과 인테리어 그리고 기능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는 리어휠 드라이브 후륜구동 차고요. 썬루프와 내비게이션 빼고는 거의 풀옵션입니다. 타이어는 퍼렐리 브랜드의 런 플랫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타이어는 펑크가 나도 50마일 정도는 더 달릴 수 있다고 하니 바퀴 터질 걱정은 안 해도 돼서 좋더라고요. 옆면은 타 SUV들과 큰 차이는 없고요. 뒷면 창과 앞면 창은 전에 타던 지프에 비해 좀 좁아서 답답하긴 하고, 사이드미러도 차 크기에 비해 작아서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럼 안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문짝에 의자 위치 조절이랑 엉뜨 버튼이 있는 게 좀 다른 차량이랑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의자 높이나 쿠션 조절 버튼 같은데 사용해보진 않았습니다. 게스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있고요. 이건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 뒷좌석도 나름 깔끔하고 고급집니다. 아래쪽엔 시거잭이 있고 귀엽게 생긴 에어컨 나오는 곳이 있네요. 역시나 문짝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카시트를 고정시킬 때 쓸 수 있는 고리가 4개 있습니다. 뒷좌석 양옆으로는 손잡이와 옷걸이 그리고 리딩 라이트까지 있습니다. 뒷좌석은 성인 여성이 앉았을 때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는 높이이고 앞좌석과의 간격은 꽤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의자 가죽도 좋고 의자도 꽤 편하네요. 트렁크는 보기보다 큰 편입니다. 옆쪽에 시거잭도 있고 줄 걸 수 있는 고리도 여러 개 있고, 여기 스토리지 공간도 있는데 퍼스트 에이드 킷이 있네요. 지금 처음 봤습니다. 공간에 이렇게 장우산을 넣어도 공간이 남아요. 다른 차들처럼 좌석을 젖히면 더 많이 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트렁크에서 좌석을 젖힐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실내 디자인도 나름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습니다. 부분 나무결 때문에 더 고급짐이 있고 세련돼 보이기도 합니다. 시동은 원래 벤츠에 전자키를 꽂아 사용하는 거였는데 오토 스타트 버튼이 없으니 너무 불편해서 방법이 없나 찾아보다가 아마존에서 50불에 구매해서 끼워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럼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벨트도 하면 자동으로 위치 조절을 해줍니다. 운전대 왼쪽부터 볼게요. 핸들 좌측 아래쪽엔 라이트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고, 저도 주로 오토로 해놓고 다니는데 예전에 빗길에 차 사고 난 적이 있는데 대낮이라 오토로 해두니까 라이트가 안 켜져 있었는지 상대방 차가 경찰한테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벌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이 있는데 주차하면 자동으로 걸려서 풀 때 사용합니다. 문짝에는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버튼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버튼이 있는데 맨 위 버튼을 누르면 사이드 미러가 접힙니다. 창문 내리는 버튼들 있고요. 3단계로 조절하는 엉뜨 버튼 있고, 의자 위치 조절은 헤드레스트부터 총 4부분 조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원하는 위치를 자동 프로그래밍 해놓을 수 있어서 식구별로 좌석 위치를 넣어두고 쓸 수 있어 제일 마음에 드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허벅지 서포트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앞뒤로 빼서 쓸 수 있어서 운전할 때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컵홀더랑 스토리지가 있고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핸들 우측에는 볼륨 컨트롤이 있고 뒤쪽에는 기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화각을 넓고 좁게 볼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기어가 핸들 옆에 있어서 차 뺄 때나 그럴 때 엄청 편해요. 맨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차만 타서 처음엔 좀 불편했는데 익숙해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주차는 오른쪽 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계기판은 특별한 건 없고 다른 차들처럼 버튼으로 차량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있고요. 팔걸이에 스토리지랑 USB 꼽는 곳이 있습니다. 가운데 조작 버튼들도 일직선으로 간결하게 되어 있어서 깔끔한 것 같네요. 왼쪽부터 온도 조절, 바람 위치, 바람 세기, 자동 최대, 뒤쪽 열선, 양쪽 온도 같게 하는 거, 외부 공기 유입 차단, AC 버튼 있고 아래쪽에 CD, 내비게이션, 라디오 버튼 등이 있는데 주로 옆쪽 다이얼을 조작해서 여기 버튼은 쓸 일이 없습니다. 신기한 건 이 검정 마우스 같은 게 약간 태블릿식이라서 손가락을 마우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여러가지 조작 버튼들이 있는데 여길 누르면 화면을 켜고 끌 수 있고 그 위엔 볼륨 컨트롤 다이얼, 이건 오토 스탑 앤 스타트 버튼. 이 차는 터치 스크린은 안되고 다이얼을 돌리거나 좌우 아래로 움직인 후에 눌러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차 상태에서야 상관이 없는데 운전 시 조작을 해야 하면 이게 좀 불편해요. 그 밖에 다양한 기능을 여기서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벨트 기능, 자동 사이드 미러 접기, 서브라이트, 자동 잠금 기능, 실내외 라이트 꺼지는 시간 조절, 승하차 시 자동 핸드 위치 조절도 할 수 있네요. 또 이 차의 장점 중 하나가 다양한 드라이빙 모드인데 스포츠, 컴포트, 이코 모드가 있습니다. 이코 모드는 연비 절감 모드인 것 같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엑셀 밟을 때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컴포트 모드일 때는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운전석 위쪽으로는 벤츠 콜센터에 연결되는 버튼들과 내부 조명 켜는 버튼, 그리고 선글라스 홀더가 있습니다. 다른 차들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벤츠는 워런티 있는 동안에는 길에서 연락하면 토잉 서비스가 무료라고 들었어요. 자, 이제 그럼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차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다른 자세한 건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연비는 도심에서 22, 고속도로에서는 28mpg 나온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차를 잘 안 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유하는데 풀로 채울 때는 40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전에 타던 지프에 비해 핸들링은 진짜 부드럽고 좋습니다. 엑셀 브레이크 반응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꽤 정확한 거겠죠? 승차감도 전에 타던 차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리네게이드는 거의 달구지 수준이어서 구토 유발했어요. 보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사본 중고차 치고는 차 팔아먹은 분이 약속을 안 지키고 나 몰라라 한 부분 빼고는
차 자체에는 별 불만이 없어서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사고 한 달 후에 언니도 차가 문제가 많아서 제가 꼬셔가지고 중고로 혼다 CR-V를 22,000불에 구매했는데 풀옵션에 완전 새 차라서 엄청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웬만하면 새 차는 안 사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오늘 리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차량 리뷰는 처음 해봤는데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된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